1,100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2026년 오늘 58만 명의 쉬는 청년들이 한국은행에 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댓글창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요즘 애들은 눈이 높아서 일을 안 해. 정말 그럴까요? 중소기업 가겠다는데? 월 258만 원이면 된다는데? 이게 눈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6년간 쌓인 거짓말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46만 명이던 쉬는 청년이 2025년 58만 명이 됐습니다. 12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청년의 약 5%가 학교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합니다. 그냥 쉽니다. 가사나 육아, 질병 같은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즘 애들은 배불러서 안 하는 거야. 부모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그래. 회식 자리에서도 뉴스 댓글창에서도 똑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답을 들어보십시오. 대기업 17.6%, 공공기관 19.9%, 중소기업 48%. 거의 절반이 중소기업 가겠답니다. 대기업 원하는 비율은 고작 17.6%입니다. 그리고 희망 연봉을 물었더니 3,100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8만 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원룸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내면 끝입니다.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내 집 마련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눈높이를 낮춰라. 도대체 어디까지 낮추라는 겁니까? 한국은행 관계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쉬었음 청년 증가를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과는 달리 쉬었음 청년의 눈높이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높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쉽니까? 전문대 이하 학력 청년들입니다. 4년제 대졸 청년보다 쉴 확률이 6.3%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4년제 대졸자들은 쉬는 대신 뭘 합니까? 스펙을 쌓습니다. 자격증 따고, 어학연수 가고, 인턴 경험 쌓습니다. 구직 활동이라도 계속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지원해주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교육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 이하 학력의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부모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빚지기 어렵습니다. 스펙 쌓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4%씩 상승합니다. 2년이면 8%, 3년이면 12%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취업에 실패했을 때는 다음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패했을 때는 이번엔 운이 나빴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3번, 4번, 10번, 20번 거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1년, 2년 지속되면서 노동시장 영구 이탈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걸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을 영구 이탈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영구 이탈입니다. 일시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아예 노동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58만 명 중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선 그 지점을 우리는 어떻게 방치했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쉬는 청년들 중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일을 해봤는데 그만뒀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배가 불러서? 아닙니다. 일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미래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야근은 당연하고, 복지는 없고, 승진 기회도 없고, 언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곳에서 버티다가 결국 나왔고, 나와서 다시 구직 활동을 했지만 또 비슷한 곳밖에 없었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한 겁니다. 그럼 해법은 뭡니까? 한국은행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문대 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취업 성공 패키지나 청년 고용지원금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있는지 함께 찾아주는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멘토가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의 차이는 큽니다. 누군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의 심리적 자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취업 기간 장기화를 막아야 합니다. 6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1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 전에 빠르게 개입해야 합니다. 그게 직업훈련이든 인턴십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위축은 깊어지고 노동시장 복구는 더 어려워지니까요.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미취업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청년들은 대부분 다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넘어가면 취업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1년을 넘어가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쉬었음 상태로 고착됩니다. 셋째, 중소기업 청년층 고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게 바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48%가 중소기업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가겠다고 해도 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수준의 복지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면 결국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소기업에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년층 채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아닙니다. 2019년에도 똑같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청년 눈높이 문제 아니다. 시스템 문제다. 빨리 개입해야 한다. 전문대 이하 청년 지원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46만 명이 5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2만 명이 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6년 동안 뭘 했습니까? 댓글창에서 요즘 애들은 눈이 높아서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애들이 배불러서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개인의 문제로 돌렸습니까? 심리학에는 기본 귀인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보다는 성격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쟤는 원래 게을러서.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진로 교육의 부재,
빠른 개입 시스템의 부족, 심리적 지원 체계의 공백, 전문대 이하 학력 청년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미비, 중소기업과 청년을 제대로 매칭시키지 못하는 고용 시스템의 한계.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청년들을 쉬었음이라는 함정에 밀어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특히 가난한 청년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부유한 집 자녀는 실패해도 부모가 받쳐줍니다. 1년 쉬어도, 2년 쉬어도 스펙 쌓을 돈이 있고 다시 도전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자녀는 한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시 일어설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이하 학력 청년들의 쉴 확률이 6.3%포인트나 더 높은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의 문제입니다. 기회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58만 명입니다. 이들은 중소기업 가겠답니다. 월 258만 원이면 된답니다. 결혼은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은 포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눈높이를 낮춰라, 더 낮추라고요? 어디까지 낮추라는 겁니까? 월 200만 원? 150만 원?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라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한국은행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을 영구 이탈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취업 준비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58만 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구히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손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자녀가 전문대 나와서 1년째 취업 실패 중이라면? 돈 없어서 학원도 못 가고 스펙도 못 쌓는다면? 10번 20번 면접 떨어져서 이제 아예 지원조차 안 하려고 한다면? 그때도 요즘 애들은 눈이 높아서 라고 말할 겁니까? 너 왜 게으르게 쉬고 있어? 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그제야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당신 자녀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58만 명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만든 희생자들입니다.